이상준입니다. 오늘은 딸 성추행범인이 받은 인성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돌파를 해야 될 그런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딸 성추행범의 부모였습니다 라는 썸네일의 제목은 관심을 좀 끌기 위해서 붙인 제목이니까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딸을 성추행하는 그런 아버지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테드 동영상에서 한 여성이 자신이 5살 때 아버지한테 이 성추행 받은 사실을 용기 있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동영상을 통해서 드디어 그 의문을 풀었습니다. 자, 과연 딸에게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아버지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여성의 말에 의하면은 자신 아버지가 늦둥이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하고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그런 막내로 태어났대요. 보통 이제 막내가 이렇게 태어나는 경우에는 허용형 양육 방식이라 그래서 오냐오냐 키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들어주게 돼요. 이 여성의 아버지의 부모들, 그러니까 이 여성의 조부모가 되겠죠. 이 조부모들이 자신 아버지를 귀엽다 못해서 아주 숭배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는 이 짐승이 내의 욕망과 감정이 막 분출됩니다. 그런데 아직 현재의 내가 통제력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뭐 사달라, 뭐 먹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분출 마음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길거리에서 제가 본 장면인데요. 한 5살짜리 여자애랑 엄마가 손을 잡고 길을 걷다가 벤티라는 그런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 앞에는 이렇게 입간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아주 색색깔의 맛있어 보이는 그런 음료들이 쫙 인쇄되어 있죠, 잔뜩. 그러자 이 아이가 그 카페 입간판을 막 달려가더니 엄마 나 이거 사줘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때 엄마가 그래 하고 바로 사주면 즉각적인 욕망을 바로 충족시켜주면 이 아이가 현자인의 통제력, 즉 정서 조절력,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참을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걸 기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래 하고 바로 사주지 말고 그래 며칠 뒤에 내가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그 욕망을 참게 하는 훈련을 해줘야 돼요. 이 엄마의 경우는 실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다음에 돈 생기면 사줄게 그러더라고요. 즉각적으로 문제를 욕망과 감정을 충족시켜 주는 것은 이 아이가 정서 조절력, 현자인의 통제력, 감정의 억제력, 욕망의 조절력을 기를 기회를 상실하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가장 먼저 형성되는 자존감은 생존적 자존감입니다. 이것은 나는 이 세상에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 아이가 부모로부터 자라면서 존중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학대를 받게 되면 이 아이의 생존적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즉 나는 이 세상에 살만한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에 대해서 적의, 적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에게 존중을 받으면서 자라는 아이의 경우에는 이 생존적 자존감이 높습니다. 즉 나는 세상에 살만한 가치가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대해주고 존중해주고 환영해준 이 부모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에 대해서 호의와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호의를 베푼 이 세상에 대해서 다시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이렇게 살만한 가치가 있는 좋은 환영을 해준 이 세상에 대해서 나는 보답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타적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즉 나는 이 세상에 도움을 주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높은 생존적 자존감은 높은 이타적 자존감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아이들의 경우에는 부모한테 존중을 받는 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과도하게 허용적인 양육 방식으로 키워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생존적 자존감은 당연히 높죠. 나는 이 세상에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도를 넘게 되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살 만한 가치가 가장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생존적 자존감이 적절하게 높으면은 높은 이타적 자존감이 연결이 되는데요. 이 생존적 자존감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은 이게 이타적 자존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 자존감을 지나치게 높게 키워줍니다. 즉 나는 이 세상에 다른 사람보다 가치가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깔보고 또 무시하고 무엇이든지 자기 위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모임에 신입생이 들어왔는데 그 모임 사람들이 굉장히 잘해줘요. 그런 신입생 입장에서는 야 참 사람들 좋다. 그럼 나도 이 모임에 뭔가 공헌하고 이바지 해야 되겠지. 자, 이것이 바로 높은 생존적 자존감이 높은 이타적 자존감이 연결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신입 회원이 그 모임에 들어갔는데 그 모임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이 사람을 막 띄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이 신입 회원 입장에서는 이거 뭐 난 처음엔 내가 손님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주인이고 거기서 더 나가서 내가 왕이었네. 기존 멤버들을 우습게 보면서 그 위에 군림하려고 그러겠죠. 겸손함이 사라지고 교만함만 남는 겁니다. 주객이 바뀐 거예요. 세상이 객이고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지나치게 높은 생존적 자존감이 높은 이기적 자존감으로 연결되는 경우입니다. 아이를 악마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신처럼 떠받들면 된다. 이렇게 욕망 조절력을 갖추지 못한 아이가 나중에 성장을 하게 되면은 정서 조절력이라는 현저인의 통제력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뭐든지 자기 욕망이 분출되는 대로 욕구가 해소돼야 돼요. 안 그러면 본인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뭐 거의 분노 조절 장애처럼 욕망 조절 장애에 걸리게 됩니다. 이 아이가 이제 아버지가 돼서 자기 딸이 되어섰을 때면은 뭔가 호기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호기심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호기심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추행입니다. 내 욕망이 무조건 충족돼야 되고 남이 고통을 받든 말든 딸이 고통을 받는 것 이거에 대해서 느끼지 못해요. 공감 능력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의 정서 조절력, 현자인의 통제력, 절제로 길러준 인성교육은 그 자녀 한 사람의 인성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여러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